강서훈은 언덕길을 오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손목에 찬 시계가 저녁 6시를 가리켰다. 택배차에서 내린 지 10분이 지났지만 경사진 길은 생각보다 가팔랐다.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송을 돌았던 다리가 욱신거렸다. 이 정도면 괜찮아. 서우는 혼잣말을 했다. 할머니의 병원비가 이번 달에만 120만 원이었다. 본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구인 사이트를 뒤지다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알바였다. 저택관리, 주 3회, 한 번에 3시간. 시급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서우는 잠시 멈춰섰다. 철제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견고해 보였다. 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회색빛 외벽, 깨진 창문 하나,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간 모습. 서우는 인터폰을 눌렀다. 강서후입니다. 잠시 후 기계음이 울렸고 문이 저절로 열렸다. 서우는 안으로 들어섰다. 정원은 예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잔디는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화단의 꽃들은 제철을 맞아 피어 있었다. 저택의 외관과는 대조적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울을 바라봤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서후입니다. 김순자예요. 여기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순자는 짧게 인사를 받고 돌아섰다. 서우는 그를 따라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다. 고요함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현관을 지나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이 여러 개 보였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높았다. 오래된 샹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서우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줄였다. 거실이에요. 순자가 한쪽 문을 열었다. 서우는 그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예상보다 넓었다. 가구들은 고풍스러웠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소파, 테이블, 책장,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서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다. 벽에 걸린 바이올린이었다. 다른 가구들과 달리 그 바이올린만큼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조명을 받아 나무결이 은은하게 빛났다. 서우는 이유 없이 그 앞으로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악기의 상태가 완벽했다. 활도 함께 걸려 있었는데 말총이 여전히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다. 서우는 고개를 돌렸다. 순자는 팔짱을 낀 채 서우를 지켜보고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인님 아드님 거예요. 23년 전에 실종되셨죠. 서우는 바이올린을 다시 바라봤다. 23년. 긴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악기는 마치 어제 연주한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주인님이 직접 관리하세요. 매일 먼지를 닦고 활을 손질하시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요. 순자의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바이올린에서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다. 마치 악기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기서 할 일은 간단해요. 순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서우는 바이올린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봤다. 이 방, 복도, 그리고 2층 게스트룸 청소. 정원 정리는 제가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주인님은 보통 저녁 8시쯤 들어오세요. 그 전에 일을 끝내면 돼요. 주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휘자예요. 박문성 선생님. 서우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클래식 음악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이름만큼은 익숙했다. 말을 많이 안 하세요. 마주치더라도 인사만 하면 돼요. 궁금한 것도 묻지 말고.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서우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는 분명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청소 도구는 복도 끝 창고에 있어요. 따라오세요. 순자는 거실을 나섰다. 서우는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한 번 더 바라봤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조여왔다. 서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순자를 따라 나섰다. 복도를 걷는 동안 서우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슬쩍 훑어봤다. 대부분 오케스트라 공연 사진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지휘봉을 든 채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었다. 박문성이었다. 사진 속 그는 위험 있어 보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다. 여기에요. 순자가 멈춰섰다. 작은 문을 열자 청소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빗자루, 걸레, 청소기,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오늘은 구조만 익혀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우는 창고 문을 닫고 다시 복도를 둘러봤다. 저택은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서우는 잠시 멈췄다. 계단 위쪽은 어두웠다. 조명이 꺼져 있었다. 서우는 한 발 올려놓으려다가 멈췄다. 2층은 내일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우는 발을 내렸다. 오늘은 이만 가세요. 내일 같은 시간에 오면 돼요. 알겠습니다. 서우는 순자에게 인사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저녁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다. 서우는 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저택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우는 계속 바이올린을 떠올렸다. 왜 그 악기가 신경 쓰였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도 너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어서일 것이다. 혹은 순자의 경고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서우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작은 방 하나와 거실로 이루어진 공간. 침대 옆에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다. 할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서우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드렸다. 주방에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서우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다시 바이올린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희미한 선율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다. 서우는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그 저택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 같은 것. 그러나 할머니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서우는 다시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 이 저택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겠지. 서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바이올린은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 다음 날 저녁, 서우는 다시 언덕을 올랐다. 어제보다 다리가 덜 아팠다. 몸이 적응하고 있었다.
대문 앞에 서자 저절로 문이 열렸다. 누군가 안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대로 일하면 돼요. 거실부터 시작하세요. 순자는 짧게 말하고 복도로 사라졌다. 서우는 청소도구를 챙겨 거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어제 봤던 풍경이 그대로였다. 그리고 역시 벽에 걸린 바이올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서우는 청소기를 꺼내 소파 주변부터 시작했다. 먼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누군가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서우는 천천히 움직이며 거실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일하는 동안에도 시선은 자꾸 바이올린 쪽으로 향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우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 거실 쪽으로 다가왔다. 문이 열렸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섰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박문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서우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문성은 잠시 서우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시선이 바이올린에 머물렀다. 문성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서우는 그것이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다. 잘하고 있나? 문성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자에게 물어보면 돼. 알겠습니다. 문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바이올린 앞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악기를 쓰다듬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지듯. 서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문성은 한동안 바이올린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서서 거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서우는 긴 숨을 내쉬었다. 문성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말 한마디 없이도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청소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 표정은 차갑고 눈빛은 날카로웠다. 강서우 씨, 네, 맞습니다. 배지훈입니다. 여기서 집사로 일하고 있어요. 지우는 서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첫날이죠? 어제 왔었습니다. 그래요. 지우는 팔짱을 꼈다. 서우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솔직히 말할게요. 초보 알바가 여기 버티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집엔 규칙이 많아요. 어기면 바로 나가야 해요. 지훈의 말투에는 적이가 섞여 있었다. 서우는 그가 왜 이렇게 적대적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규칙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은 쉽죠. 지훈은 비웃듯 웃었다. 그리고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다. 특히 거실에 있는 바이올린.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것만큼은 정말 중요합니다. 순자 씨한테 이미 들었습니다. 듣는 것과 지키는 건 다르죠. 지훈은 서우를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돌아섰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서우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훈의 태도는 명백히 비정상적이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2층 청소를 시작하기 위해
계단을 올랐다. 복도는 어제보다 밝았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게스트룸은 3개였다. 첫 번째 방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침실이 나타났다. 서우는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았다. 두 번째 방도 비슷했다. 그러나 세 번째 방 앞에서 서우는 멈췄다. 문 손잡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서우는 손잡이를 잡아당겨 봤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거긴 들어가지 마세요. 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우는 돌아섰다. 순자가 복도 끝에 서 있었다. 무슨 방인가요? 주인님 아드님 방이에요. 실종된 이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서우는 다시 문을 바라봤다. 자물쇠는 낡아 보였다. 23년 동안 그대로였다는 뜻이었다. 청소도 안 하나요? 주인님이 직접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다. 왜 그 방을 잠가뒀을까? 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까? 일을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문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서우는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강서우 씨, 문성이 불렀다. 서우는 몸을 돌렸다. 네. 오늘 일은 어땠나? 괜찮았습니다. 문성은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저 바이올린 받겠지. 네. 절대 손대지 마. 그건 문성은 말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우는 기다렸다. 잃어버린 아이의 마지막 흔적이니까. 문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우는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조였다.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서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서우는 짧게 대답했다. 문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서우는 인사를 하고 거실을 나섰다. 현관을 나서면서 서우는 뒤를 돌아봤다. 거실 창문으로 문성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바이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우는 문을 닫았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우는 계속 문성의 말을 떠올렸다. 잃어버린 아이, 마지막 흔적. 그 말들이 가슴속 어딘가를 건드렸다. 서우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불편하고 답답한 기분만 남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깨어 계셨다. 서우는 주방에서 죽을 끓여드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드시면서 서우를 바라봤다. 일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힘들면 그만둬도 돼. 아니에요. 할만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서우는 설거지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다시 바이올린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악기를 보는 순간 느꼈던 익숙함.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서우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희미한 선율이 다시 흘러나왔다.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이 현 위를 미끄러지는 모습만 보였다. 서우는 꿈속에서 그 연주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러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연주자는 멀어졌다. 결국 서우는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리고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서우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서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저택에는 분명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바이올린과 관련되어 있다. 서우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서우는 서재 청소를 맡았다. 순자가 아침에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다. 조심해서 하세요. 주인님이 가장 아끼는 공간이에요. 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다. 서재는 복도 끝에 있었다.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밀려왔다. 오래된 종이와 나무의 향이 섞여 있었다. 서우는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다. 벽면 전체가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음악 관련 서적이 대부분이었다. 작곡가 전기, 악보집, 음악 이론서. 책들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상태는 양호했다. 창가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펜꽂이와 악보 몇 장이 흩어져 있었다. 서우는 천천히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다. 책들을 만질 때마다 조심스러웠다. 한 권 한 권이 문성에게는 소중한 것이리라. 책장 정리를 하던 중 서우의 손이 무언가에 걸렸다. 책 사이에 끼어 있던 종이였다. 서우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악보였다. 표지에는 손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다. 교양고 미완성 23번. 서우는 악보를 펼쳤다. 오선지 위에 빼곡하게 음표가 그려져 있었다. 필기는 섬세했지만 어딘가 급하게 쓴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서우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첫 악장, 두 번째 악장, 세 번째 악장.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르자 서우는 멈췄다. 페이지가 비어 있었다. 오선만 그어져 있을 뿐 음표는 하나도 없었다. 서우는 그 빈 페이지를 한동안 바라봤다. 왜 완성하지 못했을까? 서우는 다시 앞장을 넘겨 곡을 훑어봤다. 클래식에는 문외한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선율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 순간이었다. 서우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오른손이 허공에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마치 펜을 쥔 것처럼 손가락이 움직이는 대로 선율이 떠올랐다. 서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선율을 따라가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상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서우는 손을 멈추려 했지만 손가락은 계속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선율을 기억해내는 것처럼. 뭐 하는 거죠?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우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배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서우는 서둘러 악보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지우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그게 청소예요? 악보가 떨어져서 주웠습니다. 주웠다고요? 지우는 비웃었다. 그리고 서우가 놓은 악보를 집어들었다. 표지를 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이걸 어디서 찾았죠? 책장에 끼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악보를 펼쳤다. 빈 페이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악보는 주인님도 찾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서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선율이 떠올랐다고, 말이 되지 않았다. 당신,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서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수상해요? 지우는 서우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서우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 씨, 문 밖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고개를 돌렸다. 순자가 서재 안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님 악보를 뒤지고 있었어요. 뒤진 게 아니라 떨어진 걸 주었다고 했잖아요. 서우가 말했다. 순자는 악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그 악보군요. 아세요? 지훈이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님 아드님이 쓰던 거예요. 실종되기 직전까지 작업하셨죠. 서우는 순자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실종된 아들의 악보, 미완성으로 남은 곡.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왜 완성하지 못했나요? 서우가 묻자 순자와 지훈이 동시에 서우를 바라봤다. 순자의 표정은 슬펐고 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악보를 서랍 안에 넣었다. 더 이상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특히 이 서재는 조심해야 해요. 지훈은 서우를 한 번 더 노려보고 나갔다. 순자도 따라 나가려다 멈췄다. 강서우 씨, 네. 이 집엔 아픈 기억이 많아요. 그러니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순자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서우를 바라봤다.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가 나가고 서재에는 다시 고요함만 남았다. 서우는 책상 앞에 앉았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까 그 느낌이 생생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순간, 선율이 머릿속에 떠올랐던 순간,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서우는 서랍을 바라봤다. 그 안에 악보가 있었다. 미완성 교향곡. 왜 완성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손이 그 선율을 이어가려 했을까? 청소를 마치고 서재를 나서면서 서우는 계속 그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에도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문성이 바이올린 앞에 서 있었다. 서우는 조용히 인사를 했다. 문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다. 서재 청소했나? 네. 뭐 이상한 건 없었나? 서우는 잠시 망설였다. 악보 이야기를 해야 할까? 그러나 지훈이 이미 말했을 것이다. 악보를 찾았습니다. 문성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서우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떤 악보?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성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우는 기다렸다. 그 악보는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쓰던 거야. 문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완성하지 못하셨나요? 모르겠네. 그 아이가 사라지기 전날까지 쓰고 있었어.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문성은 바이올린을 쓰다듬었다.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이 바이올린도 그날 아침에 여기 놓여 있었어.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이. 서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문성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찾으려 하셨나요? 물론이지. 경찰도 부르고 사람도 고용했어. 그런데 아무 단서도 없었어. 마치 증발한 것처럼. 문성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우는 계속 악보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던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다. 서우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계속 선율이 맴돌았다. 미완성 교향곡의 마지막 부분. 비어있던 그 페이지. 서우는 손을 들어 허공에 그려봤다. 다시 그 느낌이 살아났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선율이 이어졌다. 서우는 눈을 떴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서우는 확신했다.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 자신과 이 저택, 자신과 그 악보, 자신과 실종된 아들. 서우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결심이 섰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 이 저택에 숨겨진 비밀을, 그리고 자신이 왜 이런 느낌을 받는지, 그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다. 서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답은 분명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서우는 그렇게 믿으며 잠에 빠져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서우는 저택의 구조에 익숙해졌다. 청소 루틴도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미완성 교향곡의 선율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한 끌림. 그날은 유독 조용했다. 순자가 아침에 말했다. 오늘은 주인님이 외출하세요. 저녁 늦게 돌아오실 거예요. 지은 씨는요? 오늘 휴무예요. 저도 장 보러 나갈 거고요. 순자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다. 저택에는 서우만 남았다. 고요함이 더욱 짙어졌다. 서우는 평소처럼 거실 청소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선은 자꾸 바이올린으로 향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우는 청소기를 멈췄다. 바이올린 앞에 섰다. 악기는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다. 나무결이 은은하게 빛났다. 서우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절대 손대지 말라는 경고가 떠올랐다. 그러나 서우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천천히 바이올린을 벽에서 내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서우는 악기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잡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서우는 활도 함께 내렸다. 손에 쥐는 순간 익숙한 감각이 밀려왔다. 서우는 거울 앞에 섰다. 바이올린을 어깨에 올렸다. 턱받침에 턱을 댔다. 자세가 자연스럽게 잡혔다. 마치 수천 번 해본 것처럼 왼손이 지판을 짚었고 오른손이 활을 잡았다. 첫 음을 그었다. 선율이 방안을 채웠다. 서우는 눈을 감았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다. 미완성 교향곡의 선율이었다. 서재에서 봤던 그 악보, 빈 페이지에 채워지지 못한 마지막 악장. 그런데 이상했다. 서우는 바이올린을 배운 적이 없었다. 악보도 제대로 읽을 줄 몰랐다. 그런데 지금 손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선율은 막힘없이 이어졌다. 눈물이 흘렀다. 서우는 연주를 멈추지 않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지만 손은 계속 움직였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나왔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감정이 폭발하듯 밀려왔다. 선율은 점점 깊어졌다. 서우는 완전히 그 안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만 남았다. 서우는 계속 연주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까지.
활이 멈췄다. 여운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서우는 눈을 떴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져 있었다. 서우는 바이올린을 내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우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문성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복잡했다. 죄송합니다. 서우는 서둘러 바이올린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러나 문성이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 문성은 천천히 다가왔다. 서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성은 서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눈에 무언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방금 연주한 곡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문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서우를 바라봤다. 그 곡은 내 아들이 쓴 거야. 미완성으로 남은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 서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이 연주한 것이 바로 그 선율이었다. 악보는 빈 페이지였어. 아이가 완성하지 못했거든.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문성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우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문성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서우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이해가 안 되는군. 문성이 중얼거렸다. 서우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벽에 걸었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문성이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다. 자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만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문성은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다. 23년 동안 나는 그 선율을 완성하려 했어. 아이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이어가고 싶었거든. 그런데 안 됐어. 아무리 해도 다음 음이 떠오르지 않았어. 문성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그런데 자네는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걸 해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서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연주하는 동안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선율처럼. 혹시 문성이 돌아섰다. 서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네 음악을 배운 적 있나? 없습니다. 바이올린은? 처음 잡아봤습니다. 문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니었다. 서우는 진짜로 처음이었다. 신기한 일이군. 문성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강서우 씨, 네. 내일부터 자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서우는 긴장했다. 문성은 바이올린을 바라봤다. 그 곡을 완성해 줄 수 있겠나? 서우는 놀라 문성을 바라봤다. 문성은 진지했다. 자네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가 남긴 선율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저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오늘 연주를 들었어. 자네 안에 뭔가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능력을. 시간을 줄 테니 천천히 생각해봐. 문성은 일어나 거실을 나갔다. 서우는 혼자 남았다. 바이올린은 다시 벽에 걸려 있었다. 서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왜 자신이 연주할 수 있었을까? 왜 그 선율이 머릿속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눈물이 났을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저녁이 되어 순자가 돌아왔다. 서우는 평소처럼 인사하고 저택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 바이올린을 쥐었던 그 손, 활을 그었던 그 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서우는 다시 한번 확신했다.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 자신과 실종된 아들, 자신과 미완성 교향곡.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가 물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니?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서우는 할머니께 저녁을 드리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 다시 선율이 떠올랐다. 그리고 연주하던 순간의 감정. 슬픔과 그리움과 따뜻함이 뒤섞인 그 느낌. 서우는 결심했다. 문성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곡을 완성하기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선율을 이어갈 방법을. 서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에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꿈이 달랐다. 누군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우는 그 옆에서 함께 연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졌다. 서우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평화로운 꿈이었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